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신년사를 공개했는데 신년사 목소리는 아니고요. 비슷한 발언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산하고 몸살이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 예, 정광재 대표님. 네. 신년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살이지 않겠다. 국민 비판 경청하면서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 동료 시민과 함께 공동체 지키고 미래 준비해 나갈 것. 여기서 저는 눈에 띄는 게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판하거나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바로 수용하겠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민 비판을 경청하면서 빠르게 변화해 가겠다고 한 건 이제 윤석열 정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내년 22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01일 정도 남았는데 이 100일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에 민심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4.10 총선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확실히 갖고 있다는 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혁신해야 하고 또 86 정치를 종식하고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의견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저 워딩에서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그 비대위에 대해서 평가가 약간 좀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운동권 정치 청산, 운동권 기득권 청산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의 주장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많은 분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운동권 정치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겨냥한 거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좀 때 지난 이런 운동권 정치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저희가 뭐 여러분들을 비대위에 포섭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간의 본인의 행적 이것들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건 맞아요. 거기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그런 인사를 넣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평가보다는 거기에 보면 돌봄과 학교의 병행 문제를 주장해왔던 분도 계시고요. 그런 전문가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립청소년이라고 하면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18살 되면 나가야 됩니다. 20살인가요? 나가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립청소년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말린 불러일으켜야 돼요. 이런 시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비대위 인선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 미래의 정책 반영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모셨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비대의 성격을 감안한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년사에 밝힌 것처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비대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정치인 한동훈 중원부터 공약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만, 자 내일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자 대전과 대구 그리고 광주, 충북, 경기, 수원, 강원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비대위 알리기에 또 비대위의 정책들 홍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사실 제일 관심인 건 이제 공천일 겁니다. 양당의 모두 이제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이 결정이 됐고 아직 국민의힘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이 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 인사 스타일 고려하면 공관위원장도 영남 출신이나 노회한 정치인이 아닌 전국구 비정치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관계자의 전망이고 생각이겠습니다만 과연 누가 될까? 과거의 비대위에서 공관위원장을 누가 맡았는지에 따라서 이 승부가 엇갈리곤 했는데 과거 비대위에선 이랬습니다. 자, 박근혜 비대위 때 2012년 19대 총선 이걸 성공한 비대위로 꼽고는 있는데 당시에 공관위원장은 정홍원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죠. 자, 2016년에는 이항구 전 공관위원장 진박 간별사로 불리면서 김무성 전 대표와 공천 갈등을 빚으면서 선거에서 졌고요. 2020년 4년 전 총선 때는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데리고 왔지만 이마저도 황교안 대표와의 갈등으로 수도권 등등에서 참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을 공관위원장을 쓸 것인가
굉장히 관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관식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름을 꼭 선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뭐 직업군을 쓰셔도 좋고요. 또 이름을 뭐 혹시라도 들으신 게 있으면 이름을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한번 적어주시면 들어 올리시고 그 이유를 짧게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들 다 쓰셨습니까? 예. 자, 순서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 총선 불출마자. 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적 보유가 아닌 사람, 지명도가 있는데 당직이 없는 사람. 자, 정광재 대변인은 비정치인 50대. 자, 김현정 특보 외부 교수나 법조인, 네, 외부 명망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나 또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서실장이나 또 사무총장 보면 같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조인을 또 한번 그 공관위원장에 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은 외부 명망가 그 안에 법조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이게 이제 공천이라는 게 어떤 공정성, 뭐 엄격함 이런 거를 생명으로 하는 그 일이다 보니까 역대 3번에 지금 앞에 나와 있듯이 화면에 총선에서 보면 내부 정치인으로 했을 때 오히려 이게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이제 분란이 생겨서 총선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외부에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위촉했을 때 상대적으로 결과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전례를 전 참고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대위원 인선에서도 봤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 출신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치권 출신으로 어쨌든 당의 좀 고인물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공천은 이해관계가 아무래도 아주 첨예하게 작용하는 장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했을 때 이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공천 관리 과정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당내 움직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권위가 있는 또 외부의 전문가를 공관위원장으로 위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법조인도 좀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김현정 특보.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에 좀 같은 맥락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되게 프레임을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의 그 이제 프레임 구도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강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외부에 있는 명예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지금 선임한 상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비대위원들처럼 또 비정치인을 또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외부에서 뽑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공관위원장이 그전에는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공관위원장을 정말 윤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갈 체제가 더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은 그거보다는 덜 그러면서 좀 상징적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공천을 하려는 의도, 목적이나 이런 것도 소개 성과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인사 중에서 한 명을 선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50대. 네. 저는 뭐 그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가 성공했었던 시기에 공천 관리를 맡았던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은 각각 굉장히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서 상당히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객관적, 자기 객관화라든가 이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분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0대라고 제가 이렇게 세대를 좀 한정했었던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86세대들에 대한 평가는 이미 역사적 소임은 마무리됐다. 86세대가 하는 정치를 종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50대 전문가 그룹에서 찾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이 눈에 띄는 건 총선 불출마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요. 근데 역대 보면은 이 총선 국면에 사무총장들이 예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그 말은 뭐냐면 사무총장이 공천에 거의 실무를 그렇죠. 행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는 이제 0.5 사무총장이 됐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공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관위원장의 그립감이 센 분이 올 가능성이 크고 그 그립감이 센 분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고 예. 본인이 피를 많이 묻혀도 앞으로 정치와 무관한 분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 압력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뭐 이 정도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예. 어떤 분인지 과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론될지 뭐 처음에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이야기도 있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낙점될지 공천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시한이 1월 11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